21일간의 경제여행. 9.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나요? 엄마, 우리 집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아빠께서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단다. 주식? 그게 뭔데요? 안녕하세요. 21일간의 경제여행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9번째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보통 예금이나 정기 예금을 이용하면 우리는 돈을 안전하게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크게 불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금 자체는 늘어나지 않고 이자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 원금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엄마,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봐요. 하느나 투자할 때마다 돈이 계속 불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한단다. 조심해야 한다고요? 투자를 잘못하면 원금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단다. 네, 정말이요? 그럼 난 투자 안 할래요. 하느나 그렇다고 무조건 투자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단다. 신중하게 투자하면 되는 거지. 문제는 사람들이 큰 돈을 빨리 벌려고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이란다. 그러면 손해를 보기 쉽지. 투자를 잘하면 돈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돈을 불리기는커녕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 상가, 땅 같은 부동산이나 금 같은 귀금속 등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해서 커다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의 좋은 점만 생각했지 투자의 위험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회사를 세우고 경영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하는 회사를 개인 회사라고 하는데 개인 회사는 아무래도 큰 돈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사는 대부분 규모가 작습니다. 회사의 규모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큰 돈을 주변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식이라는 것을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파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회사가 장래성이 있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 주식을 돈 주고 삽니다.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설립된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팔기 때문에 큰 돈을 모으기에 적합하고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데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주식회사입니다. 미래 주식회사가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1000주 발행하여 한 주에 5,000원씩 받고 팔았다고 합시다. 여기서 주는 주식을 세는 단위입니다. 이제 하느니 아버지께서 주식 10주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따라서 하느니 아버지께서는 미래 주식회사에 5,000원 곱하기 10주 하여 5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래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미래 주식회사의 주인은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입니다. 결국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는 보통 1년에 한 번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 실적을 보고하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것을 주주총회라고 부릅니다. 투자자인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경영자들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것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주식을 살까요? 회사가 경영을 잘하여 이윤을 얻게 되면 그 이윤 가운데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을 배당금을 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샀던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이윤을 많이 얻게 되면 그 회사 가치가 올라가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의 가격, 즉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니 아버지는 누구에게 주식을 파는 것일까요? 미래 주식회사에게 주식을 파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하느니 아버지는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팔게 되면 이제 하느니 아버지는 더 이상 미래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며 새로 주식을 산 사람이 미래 주식회사의 새 주주가 됩니다. 이처럼 주식을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시장을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물건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에는 커다란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이윤을 많이 얻지 못하거나 손실을 보게 되면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져 주식의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는 내려갑니다. 이 경우에는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지만 주식 가격은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오르기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처럼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빠,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주식 투자는 증권회사라는 곳을 통해 할 수 있단다. 증권회사는 또 뭐예요? 먼저 금융과 금융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어떤 사람은 돈이 남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단다. 이때 돈이 남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러면 굉장히 좋겠지? 물론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고 말이야. 이처럼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금융이라고 하고 이러한 돈 거래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곳을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왜 금융기관이 필요할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돈 거래를 하면 좋겠지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만난다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끼리 돈 거래를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큰일이니까요. 이처럼 서로 믿고 돈 거래를 할 상대방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냥 금융기관에 돈을 예금하면 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해줍니다. 금융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증권회사는 주식의 거래를 도와주는 금융기관입니다. 돈이 필요한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남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이 증권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의 한 종류입니다. 평소에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조금씩 내고 있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돈을 내줍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같은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쟁반 퀴즈방.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